그때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기지국은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여기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 단장은 보직을 해임당하고 이름도 무시무시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항명 혹은 항명 수괴, 그것도 결국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의심하신다는 거죠? 저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군의 사법체계 골간을 뿌리채 흔드는 직권남용입니다. 갈수록 윤 대통령이 출발점이자 종착역임이 분명해지고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해병대의 고위 장성을 보호해야만 했을까?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쯤 가면요,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이제는 윤석열 특검이라고. 이제는 야당들이 국민들과 함께 저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게 맞다. 국가 핵심 역량이 총동원돼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 개입과 외압을 실행하고 동시에 은폐하려 한 것이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최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 28일 국회 재의결에서 결국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날 부결 직후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과 8일 4차례에 걸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단장의 항명죄 군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이종섭 장관의 통화 내역 자료가 이날 전달됐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부터 쓰던 휴대폰에서 전화가 걸려와 통화한 기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는 한 낮 12시 한 11분쯤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그 내역이 있고요. 무려 3차례 나갔어요. 12시 11분, 12시 56분, 12시 58분. 그중에 하나는 10분 넘게 통화를 하고요. 기지국은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여기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죠. 지난해 8월 2일은 최상병 순직 책임 개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된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를 전후해 경찰로 이첩됐던 조사 결과는 다시 군으로 반환됩니다. 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 단장은 보직을 해임당하고 이름도 무시무시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됩니다. 집단 항명 수괴는 전시에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항명 수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무섭죠. 군 형법상 최고의 형량. 그러니까 감정이 실려 있어요. 사형시킬 죄예요, 거의. 소돔 잡아서 사형시켜. 그동안에도 이 어처구니 없는 소동의 배후에 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시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방아쇠가 아니었느냐 의문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몸통이고 요체라는 의혹이 더욱 구체성을 띠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개입 정황까지만 나왔다면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직접 개입 정황까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이번에 새로 대두한 의혹 중 가장 결정적 대목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과 항명죄 적용에까지 직접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단장 봐주기 수준을 넘어 우리 군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냥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군의 사법체계 골간을 뿌리채 흔드는 직권남용입니다. 한겨레가 변호인단을 통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날 오전부터 바쁘게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과 윤 대통령 본인, 해병대 사령관 등과의 통화를 이어갑니다. 차례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조 실장은 지난해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에 안보실장님께서 국방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제가 장관하고는 전화를 자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가장 긴박하게 돌아갔던 이날 통화한 사실이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날 해병대 수사단은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50분 사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합니다. 그런데 이첩이 끝날 무렵인 오전 11시 45분께 조 실장은 이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후 오전 11시 49분부터 2분 40초가량 통화를 합니다. 통화 내역에는 통화 상대와 시간만 나와 현재로선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 대화가 오갔다면 어떤 경로로든 사건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게 경위를 묻고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 예고편의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실제 내용은 이후 소환조사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이어 낮 12시 4분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역시 추정입니다만 김 사령관이 당시 경찰 이첩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건 이 통화 직후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낮 12시 7분 전화를 걸어와 12시 11분까지 4분 동안 통화합니다. 이어 낮 12시 43분에서 12시 56분까지 13분간 길게 통화합니다. 끝으로 낮 12시 57분부터 58분까지 52초간 통화합니다. 눈여겨볼 건 박 전 단장이 보직 해임을 통보받은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의 첫 통화가 끝나고 30여 분 만인 낮 12시 45분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이렇게 통보합니다.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 윤 대통령 통화와의 연관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엔 군 검찰이 항명수괴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합니다. 이 전화 이후에 바로 이제 경찰로 기첩된 기록이 이제 회수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박정훈 대령 항명으로 입건되고요. 보직 해임됩니다. 이게 그날 다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고. 이런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2일 낮 12시 5분에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한 상태였다. 또 이 전 장관은 12시 12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아직 통화 기록 등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어서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우즈벡에 있던 이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군 검찰의 항명죄 입건을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장관이 그건 자기가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종섭 국방장관과 뭔가 검찰단과의 통화가 있던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과의 통화가 그 즈음에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 보여요. 항명 혹은 항명수괴 그것도 결국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의심하신다는 거죠? 저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직접 군 검찰단에 항명죄 입건을 지시하거나 유재훈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31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 뒤인 2일 오후 2시 40분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처음 전화를 건 통화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 전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뒤 유 관리관을 통해 군 검찰의 사건 해수와 항명죄 입건 지시를 내린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합니다. 통화 기록과 철저한 관련자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중요한 의혹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이 전 장관이 먼저 항명죄 입건을 지시했다고 해도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앞서 봤듯이 오전 11시 45분에 이미 조태용 안보실장과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경로로 연락이 오갔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그 사실 조회가 있거든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기에 담겨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KT와 SK만 온 거거든요. 아직 LG께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저 받아서 분석을 하면 그 자료에 나올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 전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 나와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은 바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안보실장과 통화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전력도 이번 해명을 믿기 어렵게 합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은 이 전 장관 한 명만의 전매 특허도 아닙니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도 버젓이 거짓 증언을 늘어놓습니다. 국방비서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7월 31일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날 두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이 역시 안보실 2차장과만 두 차례나 통화했고 임 비서관 등과는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VIP 경로설 또한 박 전 단장이 지어낸 망상이다 주장했지만 그가 다른 해병대 간부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증언과 녹취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휴대폰으로 통화한 기록까지 밝혀지면서 애초 이번 사태의 발단이죠. VIP 경로 직후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장본인도 윤 대통령 자신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7월 31일 애초에 처음에 경로설이 나온 날 대통령 공용번호로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한 것도 본인일 수도 있다. 본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시켜서 전화한 게 아니고? 예. 이날 대통령실 안보 분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질책했다는 게 바로 VIP 경로설입니다. 그러나 그간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경로나 전화 자체가 없었다 부인해 왔습니다. 대통령 경로라든지 혐의자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요. 전부 다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54분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가 이 전 장관 휴대폰에 걸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각종 정황은 윤 대통령이 이 통화 또한 직접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사실이라면 대통령부터 장관, 비서관까지 국가 핵심 역량이 총동원돼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 개입과 외압을 실행하고 동시에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사도 사건의 본질로 치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갈수록 윤 대통령이 출발점이자 종착역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지시를 내리고 처리 결과를 챙긴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는 윤석열 특검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모자름이 없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자가 그동안에는 밑선에서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우리가 고민했더라면은 어제부로는 이건 윤석열 특검이 된 겁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아직도 해병대 사령관이 경로서를 전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초면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만료됩니다. 지금 같아선 그 전에 대통령실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수사 인력 부족 등 열악한 조건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최종 기소권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어떤 꼼수를 부릴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기소 의견이 없어요. 기소를 못하니까.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군사법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를 벌인 것인지 근본 이유도 규명해야만 합니다. 일부에선 대통령 주변에 대한 로비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단순 외압 의혹을 넘어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해병대의 고위 장성을 보호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게 아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제3의 힘이 있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상당한 수사 역량과 기소권까지 갖춘 특검을 통해 이 의혹을 철저히 풀지 않고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야권은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동참 뜻을 밝혔습니다. 신속히 특검이 도입돼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자신이 관련된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도 이번만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